만약 단지 전면 재시공이 어렵게 되더라도 이제 어떤 보상 절차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시공사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입주 예정일이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지연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입주 예정일 안녕하십니까. 아이비토마토 노재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 2층 상부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돼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사에 어떤 법적 요구 등을 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린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해당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현장이었죠. 그래서 아직 입주하신 분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하 주차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거죠.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뭐냐면 이게 공공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가 이제 그 대형 건설사가 들어가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건설사에서 또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역 부근의 한 아파트 외벽이 또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안전상 좀 그 우려를 좀 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네. 그또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무너진 지하 주차장이 그 덮친 공간이 이제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올 예정이었다고 해서 더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가운데 이제 시공사 GS건설이 지난 9일 일부 시공에 부실이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별도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부분을 발견했다고 인정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입주 예정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아파트 전면 재시공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그 아파트가 지금 일부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그 뭐 인명피해가 있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별도 처벌 규정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그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자라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정도로 하자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이제 재시공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알 수는 없고, 물론 이제 설계랑 다르게 시공이 됐다, 이거는 하자로 보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안전상의 우려를 줄 만큼 어떤 중대한 하자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 바꿔서 설계에 맞춰서 다시 재시공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뭐 설계를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하자가 생긴 만큼 손해배상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미리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서 그 현대산업개발의 전면 재시공 결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 이제 해당 사안과는 별개로 이번 사고를 봐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업계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이제 사고 규모라든지 또 말씀해 주셨던 사상자 여부에서의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저번에 이제 전면 재시공 결정했던 거는 화정동 아이파크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지금 이 주차장이 무너진 것보다 훨씬 사고 규모가 컸죠. 거기다가 인명피해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하자가 밝혀져서 안전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시공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게 법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기업에서 또 이미지라던가 향후에 공사 수주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수주를 해둔 곳들의 뭐 계약 해지 요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빗발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전면 재시공 결정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 그 붕괴 사고에 들이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건설사가 스스로 이제 결정한 거니까 사실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뭐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 방식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하자가 존재하는 거고, 이것들이 이제 어떤 안전상의 우려를 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자체적으로 재시공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하자 관련해서 이제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로만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하자 규모나 이런 게 좀 객관적으로 밝혀져야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이제 물론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제 만약 단지 전면 재시공이 어렵게 되더라도 이제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 절차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건설사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시공사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이게 첫 번째로 일단은 이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될 수는 없어요. 공사 자체가. 그러면 입주 예정일이 미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주 예정일이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지연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입주 예정일로부터 보통 3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은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전상의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주 예정일이 지연되거나 뭐 이런 것들 이유로 해서 또 해제를 고려를 해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들어가서 입주를 하셨는데 어떤 하자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한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그 지하 주차장이 무너질 정도면 사실상 좀 그 하자가 보이지 않는 하자들이 많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입주를 해서 보니까 이제 하자가 굉장히 많더라. 이런 경우에 이제 하자가 밝혀지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수 청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돈으로 그냥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가지고 받으실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계약 해제를 택하는 경우에는 그 어쨌든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뭐 다른 곳에 전세로 살고 있었다든지 이제 다른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규모를 책정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거를 네. 지연 배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연 손해금 비율이 보통 10%에서 20% 사이로 굉장히 높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금액들을 이제 손해배상 예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이라는 거는 원래 손해를 청구하는 쪽에서 손해액이 얼마인지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입증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정해두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손해배상 예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그 있는 손해들을 그 밝혀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손해에는 법적으로 통상 손해라는 게 있고 이제 특별 손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통상 손해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손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자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떤 그 보수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통상 손해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게 입주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다른 데 전세를 얻어서 살아야 된다거나 그 세입자한테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입주를 못 시켜줘서 그래서 계약금을 몰치를 계약금만큼을 또 물어줘야 된다거나 뭐 이런 사례가 생기면 이런 것들은 특별 손해라고 해서 상대방이 알았을 때만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해들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미리미리 이제 건설사에 그 내용 증명이나 이런 것들 통하셔가지고 해서 이제 손해액을 좀 밝혀두셔야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연 보상금 등의 법적 보상이 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런데 이제 부실 시공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GS건설의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또 앞서 처음에 언급해 주신 대로 서울역에 또 GS건설이 시공한 단지죠. 그 단지도 외벽이 좀 분열되는 일이 또 일어나기도 했고 이제 뭐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업계에서 계속 부실 시공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하자라든지 사고가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법안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좀 느끼시는지.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은 이제 어떤 그 안전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도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긴 하잖아요. 책임을 지게끔 하는. 그래서 이거를 그 처벌 범위를 더 넓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그 현재 그 주택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처벌을 뭐 강화하고 뭐 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지금 자재값 인상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공사를 하던 현장들에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철근이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재가 좀 부족하게 시공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자재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 뭐 불량난 자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공을 하는 게 상당히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좀 부실 시공이라던가 이런 사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제 GS건설이 자체적으로 현재 시공 중인 전국의 총
83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GS건설이 시공을 맡아서 이제 준공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제 해당 조사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해당 주민들이 시공사 GS건설에 대해서 안전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이게 어떤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조사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해서 이제 네. 조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건 사실 법적으로 특별한 권리가 인정되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GS건설 자체적으로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근데 이게 처음에 화정동 아이파크 예전에 사고 났을 때도 막 HDC 관련해가지고 뭐 시공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된 데들은 시공 계약 해지하고 싶다라고 하기도 하고 네. 아예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파크 브랜드 빼고 싶다라는 요청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어쨌든 GS건설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이런 뭐 이미지 쇄신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불안감 해소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그 안전 그 조사를 요구하는 곳들은 최대한 이제 많은 안전 조사를 해서 좀 결과를 내서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법적으로는 그 권리는 없지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GS건설이 이제 자기들 브랜드 이미지나 이제 앞으로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제 요구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에 맞춰서 해줄 가능성은 있다. 예, 그렇게 해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현재 화정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재시공 하냐 마냐 처음에는 이제 재시공 안 할 것처럼 이제 그 HDC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결국 재시공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후에 뭐 시공 계약이라던가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GS건설도 어쨌든 사고가 한 군데 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두 군데나 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뭐 안전 그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이라는 참 중요한 공간과 관련해서 잊을만 하면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까운데요. 앞으로는 시공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린 변호사, 저는 아이비토마토 노재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